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과연 어떤 협업 소식들이 들릴 것인가 미리미리 투자처를 물색하고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주들도 그에 따른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차 회동 이제 7개월 만에 일어나는 건데요. 작년 10월 말 정도에 있었고 에이펙 CEO 서밋에서 이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면은 AI 팩토리 반도체 쪽 협업 구축한다, 이런 체계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때 관련주에 또 한 번 이제 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이쪽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깐부치킨 회동이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성 회장, 최태원 회장이 함께 만나면서 굉장히 근사한 그림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넓히는 데 있어서 당연히 AI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쪽에서 공급자이자 파트너스의 서로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좀 확인이 됐고 이게 이제 통큰 선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부 쪽, 삼성, SK, 현대 이쪽에 이제 5만 장 그리고 네이버에 6만 장 이렇게 해서 이제 26만 장 통큰 선물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오토웨버, 현대위아, 현대차,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주가들이 크게 출렁이는 흐름들,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2차 회동에도 어떠한 큰 반향성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리포트를 직접 쓰신 분을 인터뷰해보겠지만 일단 피지컬 AI 플랫폼 강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축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메모리 공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괄목할 부분은 바로 이런 섹터들도 눈여겨졌지만 사실 LG그룹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죠.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2차 회동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처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미리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이고요. 빈센트 연구원이 직접 쓰였거든요. 좀 연결을 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나증권.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빈센트입니다. 예, 들리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 엔비디아 그 CEO의 방한 소식, 작년 10월에 이어서 이제 2차 회동입니다. 여기서 어떤 회동이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유퀴즈 방송에 출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삼고 가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젠슨왕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에 방한 이후에 그때 방한의 컨셉은 아무래도 즉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시세를 냈고요. 하지만 이번 방안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로 기대가 모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피지컬 AI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강했던 건 로봇이었습니다. 피지컬 AI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번은 피지컬 AI에 초점을 좀 모아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앞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와 같이 앞서 이제 도표 저희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미리 어떠한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군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고 주문서인데요. 이번에 주문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즉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의 로봇에 관련 시세가 나고 있죠. LG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두산, 더 나아가서 플랫폼으로서 네이버까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주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AI 주도주에서 핵심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바이오로 AI 시대인데요. 사실 GPU가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테마는 병목입니다. 전력이라든지 중간에 메모리 반도체,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로 나타나는 중간에 뭐 기판도 있고요. 이런 병목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코스닥은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5거래 만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느낌인데요.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면은 뭐 2차 전지, 로봇, 특히나 오늘 2차 전지 좀 방어하는 력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첨단 장비 이쪽에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상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9,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죠. 사실 9,000피 돌파인 가운데 반대급부에 있는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수급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시차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내일이 공교롭게 선거죠. 선거 이후에는 그 자금 집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코스닥 그러면 2차 전지, 바이오가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스나 CEO 방한하면서 어떤 섹터를 튈까에 대한 일단 정답지, 약간 가까운 답안지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성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빈센트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만시대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조정 어떻게 분석하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방한을 해서 여러적인 구체적인 협력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떤 청사진 이런 부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급격히 올랐죠.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금리 급등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지금 몰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수나 종목이 떨어졌을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틀 안에서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최근 빛나는 그런 스타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을 받고 시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60%나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틀란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이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 시장만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4조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틀라스 이런 판매가 이런 부분이 35년을 기준으로 한 2억 8천만 원까지 하락함과 동시에 4,8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값어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6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좀 나뉘어지는데 판매가 한 120조 원 가까이 그리고 AS 쪽에서 67조 가까이 이 정도 되고요. 150만 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의 60% 점유율을 가정한다라고 봤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글을 통했을 때가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판가 28% 정도를 이쪽에서 구입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액추에이터를 지금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뭐 완성차 이런 경쟁사들이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어두운 터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V,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목표주가 많이 올라간 소식 전해드렸고 알파 마요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쟁사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요 이런 부분 AI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기치로 세워서 자율주행 AI나 차량 파운드리 이쪽을 이제 공략하다 보니까 훨씬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중국 말고 생산 가능한 그런 지역 봤을 때 점유율을 4배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시총 같은 경우 적정 시총을 111조 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4조 먹고 들어가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있잖아요. 요게 한 14조 7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52조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적정 시총이 111조 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보시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장착을 했으니 앞으로 기업 가치가 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함께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어떤 또 협업 소식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한국의 로봇 시장을 응원한다 뭐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한 바가 있어서 어제도 뛰어올랐죠. 이런 흐름들이 오늘 잠깐 눌리지만 다시 튀어올릴 수 있을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하단이 좀 견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급등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증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플러스 ESS 교집합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 리포트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실적 부재는 당분간 뭐 가파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다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5월 수출입 배터리의 데이터를 봤더니 반등의 신호가 좀 부재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 유럽 쪽 전기차 공장 가동률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부진해서 결국은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이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ESS 쪽에서는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주는 옥석 가리기는 좀 선별적으로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배터리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두 종목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결론적으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앞서서 빈센트 연구원도 얘기를 했죠. 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어떻게 이 얘기가 잘 맞물려서 앞서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슬슬 나오면서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워낙 제약 바이오는 투자하실 때 전문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리포트를 잘 참고해서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미약품은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고 어떤 물질이냐 봤더니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서 소네페 글루타이드입니다.
이 신약 가치를 한 5,962억 원 정도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소네페 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영양 수액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희귀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GLP-2 계열입니다. 요게 근데 GLP-2 어쨌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당뇨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이잖아요. 그런데 GLP 계열이고 게다가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을 해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쪽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연구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수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 약물은 하루에 한 회를 투여를 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자들이 훨씬 편의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딱 맞으면 간편하니까 그러한 느낌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손을 잡았는데 그게 한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1조 8,973억 원 정도 계약이 되겠고 이제 대형 라이선스 아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임상 2상은 완료가 돼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릴리가 후속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계약금 한 7,500만 달러 정도는 3분기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미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약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상 완료가 되면서 릴리에 넘겼으니까 릴리의 임상 2상 결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적응증이 확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단장 증후군 치료제 후보 물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질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크론병, 방사선 유발 장손상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장막을 훨씬 좀 단단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영양을 장 쪽에서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가능성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미약품이 오늘 오르는 이유 좀 부각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5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예전 언급해드렸습니다. 발빠르게 이제 특허 분쟁 소식이었었던 것 같고요. 기억이 나고요. 할로자임 핵심 특허는 일단 이제 불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동안 IP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가시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때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 대신증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단일 클론 항체나 ADC, 이중 항체 이런 쪽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이건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그쪽과 이제 바이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과는 잠재 파트너사가 10개 정도 된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리포트에 있었고요. 품목당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또 잘하면 또 로얄티를 받는 구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기술 수출에 대한 니즈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잘 순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노열탄 1조 원 정도 또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시총 좀 꼭대기에 있는 알테오젠 앞으로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진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증권사에서는 이걸 커버하는 증권사 연구원은 50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